비용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질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CA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저는 이제 AI 기반의 CA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CA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Content Aware Encoding의 약자로 영상의 복잡도를 이제 시스템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영상의 적절한 파라미터 집합, 여기서 집합은 해상도, 빗레이트, CRF 이 페어를 예측을 해줍니다. 여기서 CRF는 코덱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할 때에는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이나 통신 환경에 맞는 값을 선택을 해서 영상을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코덱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값을 그냥 미리 일정한 값을 정해줍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영상의 물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복잡도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에서 앵커가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다 라고 하면 화면에 앵커 한 명만 나오고 앵커가 시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거의 없어서 이 경우는 이제 복잡도가 낮은 영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반면에 뭐 축구나 농구처럼 이제 운동 영상들을 보시면 선수들도 되게 많고 관중들도 가끔씩 잡히는데 엄청 많이 이제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도 되게 많을 뿐더러 보통 이제 공을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런 영상들은 복잡한 영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물결 치는 영상 같은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정적인 영상인 것 같은데 이게 화면에서 그 인코더에서 처리를 할 때는 빛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복잡하다고는 들었습니다. 영상이 복잡해질수록 그 비트레이트가 높아야 되고 그래야 좋은 화질을 유지하면서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잡하지 않으면 굳이 높은 비트레이트를 쓰지 않아도 되죠. 영상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는 코덱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영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화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반대로 영상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질이 좋지만 서비스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A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영상을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고 덜 복잡한 영상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이제 영상을 코딩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딱 그 영상에 따라가지고 맞춤 서비스로 그렇죠.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인 거네요. 뭐 돈이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복잡한이 안 돼서는 세이브를 해서 이걸 복잡한 데 더 쓰는 거죠. 장점은 사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복잡도가 낮은 영상, 아까 했던 뭐 뉴스 앵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빗레이트를 이제 적게 사용을 하게 되고 인코딩 비용을 거기서 이제 아끼고 복잡한 영상, 뭐 아까 했던 축구나 농구 경기 영상에서는 빗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코딩 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줄이면서 복잡한 구간에서는 화질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복잡도를 고려를 해서 이제 CRF, 해상도, 빗레이 조합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 존재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연산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서 현재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제 기껏 해봐 이제 VOD나 OTT처럼 미리 저장되어 있는 영상에만 적용이 가능한 이미 완성된 수준. 영상입니다. 그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의 블루닷이 이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나요? 그거를 저희의 제품이? 네, 이게 이제 네. 그 알고리즘 기반의 CA들은 이제 이런 연산량이 한계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AI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영상 AI는 달라요.
알고리즘은 그 정해져 있어요, 룰이. 룰 베이스? 네, 룰 베이스. 그래서 뭐 해상도 여러 개를 그 사이즈를 계산하고 다 코딩을 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뭐 그 화질 성능을 측정하고 이거를 가지고 또 뭔가 곡선을 하나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들에 다 연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뭔가 절감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블록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AI는 특성이 이거를 하나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라는 블랙박스를 만들어 버리고 영상을 하나 넣었을 때 원하는 그 페어들이 나올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얘가 잘만 이제 추정만 해준다면 그 연산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도 있어요? 네. 네. 오, 어디요? 이제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초창기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메타 그리고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데 빌리빌리라는 이제 회사 등 뭔가 대규모로 영상을 처리하는 회사들에서 많이 개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덱을 또 개발하는 회사들도 CA를 개발하는데 빈무빈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개발되어 있는 제품들이 앞서 설명했던 그 룰 베이스드 기반의 CA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단점이 비용이 비싸고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AI로 CA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게 가장 이제 타 제품과의 차이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상 복잡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인코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이게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VOD나 OTT 서비스는 좀 한정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언젠가는 이제 실시간 CA 시스템이 나온다면 이제 트위치나 뭐 축구 생중계 등의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왕이면 이제 블루닷이 그 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네. 그래서 AI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동시에 이제 입력을 받아서 원하는 결과물을 예측해주는 모델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진 사례가 오픈 AI의 달리라는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달리에게 우주비행사가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이를 반영한 그림을 이제 생성해 줍니다. 뭐 그 외에도 올해 3월에 오픈 AI에서 출시한 GPT-4라는 게 있는데 이게 챗 GPT의 그 상위 호환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과 텍스트를 동시에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뭐 AI 기반의 CA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이제 후속으로는 영상이랑 텍스트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CA 모델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가령 이번 영상은 라이브 콘서트 영상이야 라고 모델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그 라이브 콘서트에 적합하게 AI 모델이 CA 작업을 뭐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좀 그림이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성 AI CA를 이제 결합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망이 있었어. 야망이 나왔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